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점 오래 걷기 힘들어지고 밤에도 욱신거려서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 통증이라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듣고 대처한다면 70대, 80대가 되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냥 참고 넘긴다면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릎과 관절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고질병을 막을 수 있는지, 또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미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찾아왔을 때 가볍게 넘길지 아니면 잠시 쉬고 점검할지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나이 들어서 그래,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그냥 넘어가시죠? 이런 생각이 바로 관절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문제는 관절, 특히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며칠 푹 쉬면 저절로 낫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영양 공급이 제한적이고 한번 닳아 없어지면 다시 자라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통증을 무시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참을 만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처음엔 정말 가벼운 불편함으로 시작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다가도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지고 오래 걸으면 아프지만 쉬면 또 괜찮아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 정도는 견딜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는 병원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이런 걸로 병원에 가야 하나, 혹시 큰 병이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큰 병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 김영수님은 3년 전부터 무릎이 가끔 아팠습니다. 처음엔 산책 후에만 조금 아픈 정도였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며 그냥 지나쳤죠. 파스를 붙이고 며칠 쉬면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프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참을 만하다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밤에도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됐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심하게 닳아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만 더 일찍 오셨으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죠. 지금 그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선자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분도 무릎에 가벼운 통증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3일 연속 아프자 바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확인해보자는 마음이었죠. 검사 결과 초기 연골 손상이 발견됐지만 아직 치료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체중 조절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어요. 그분은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체중을 5kg 줄이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을 시작했죠.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연골 손상의 진행이 멈췄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주 3회 수영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같은 나이, 비슷한 증상이었지만 초기 대응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통증이 2일에서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릎이나 관절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48시간 규칙을 적용하세요. 이틀 연속 아프거나 일주일에 3번 이상 아프면 무조건 전문의 진단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병원에 가도 될까 하는 망설임은 금물이에요. 또한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면 강해진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호일 때 잡아야 큰 병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며칠째 무릎이 아픈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병원 예약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생각이 두 번째 큰 함정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연골은 적당히 움직여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연골이 영향을 받는 방식을 이해하면 왜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대신 관절을 움직일 때 관절액이 스펀지처럼 연골 안팎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요. 마치 스펀지를 꾹꾹 눌렀다 놨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를 그냥 물에 담가만 두면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연골도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빨리 퇴화하고 약해져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골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주범이 있어요. 과체중, 과사용,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운동 부족입니다. 과체중이 무릎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kg에서 4kg의 추가 부담이 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려 7배까지 늘어나죠. 70kg인 사람이 5kg 찌면 무릎이 받는 압력은 15kg에서 20kg이나 증가하는 셈이에요. 과사용도 문제입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 예를 들어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등을 자주 하면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받칠이나 청소할 때의 자세들이 무릎에는 치명적이에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70세 장미자님은 2년 전부터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손주들을 돌보면서 자주 쪼그려 앉다 보니 무릎이 심하게 아팠어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소염제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괜찮다가도 끊으면 다시 아팠거든요. 더 심각한 건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체중도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그분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우선 손주 돌봄 때문에 하루에 서너 시간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또 무거운 손주를 안고 일어서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죠. 집안일을 할 때도 걸레질이나 청소기 사용 시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자주 취했습니다. 게다가 통증 때문에 산책도 중단한 상태였어요. 무릎이 아픈데 걸으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죠. 2년 동안 체중이 8kg이나 늘어나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장미자님은 생활 습관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손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바닥에서 놀던 공간을 테이블 높이로 올리고 작은 의자를 준비해서 쪼그려 앉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집안일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걸레질 대신 밀대 걸레를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은 한 번에 들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옮겼죠. 빨래를 넣을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높이를 조절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픈데 운동을 해도 될지 걱정했지만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올리기 운동, 누워서 하는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등이었죠. 2주 정도 지나자 무릎 주변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지에서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늘렸어요. 수영장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물의 부력 덕분에 무릎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식단 조절도 병행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비중을 늘렸어요.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생선, 달걀, 두부 등을 많이 드셨죠? 달콤한 간식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시고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5kg 줄어들었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6개월 후에는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장미자님은 주 3회 수영을 하고 매일 40분씩 산책을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무릎이 아파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하시네요. 최근에는 자전거도 새로 사서 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움직임과 체중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약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싼 수술이나 강한 약이 아닙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쪼그려 앉는 시간을 하루 1시간만 줄여도 연골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연골을 적당히 움직여서 영양을 공급받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피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쪼그림은 줄이고 체중은 5% 감량, 그리고 무릎에 좋은 운동 하나씩 시작하기를 목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몇 달 후에는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관절염인가?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나이별로도 다르고 증상에 따라서도 원인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아야 하지만 집에서도 어느 정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무릎에서 나는 소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걱정하시는데 사실 모든 소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딱딱하는 소리가 나는 건 대부분 정상입니다. 이건 관절 안에 기포가 터지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소리들이 있어요. 비닐 구기는 소리, 낙엽 밟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래가 들어간 듯한 까끌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연골 손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무릎의 모양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무릎을 보세요. 양쪽 무릎의 크기가 다르거나 한쪽이 부어 있다면 염증이나 관절액 증가를 의심할 수 있어요. 또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관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리 모양도 확인해 보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X자형이나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O자형이 심하다면 무릎에 고르지 않은 압력이 가해져서 특정 부위 연골이 빨리 닳을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자가진단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62세 최상우님은 6개월 전부터 밤에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무릎 깊숙한 곳에서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관절염이 시작됐나 하고 걱정했지만 병원에 가기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자주 아프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무릎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무릎에서 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니 평소에는 잘 못 들었던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낙엽을 밟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죠. 또 거울 앞에서 무릎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상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왼쪽 무릎이 오른쪽보다 약간 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온도도 조금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의 움직임도 확인해 봤어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어보니 왼쪽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은 바닥에 딱 붙는데 왼쪽은 5도 정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더 이상 펴지지 않았어요. 이런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최상우님의 자세한 관찰에 감탄하면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초기 연골 손상이었습니다. 관절염까지는 아니지만 연골 표면에 미세한 손상이 있어서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의사는 자가진단을 통해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몇 년 더 방치했다면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직 치료 가능한 단계여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밤에 욱신거리던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무릎에서 나던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줄어들었고 관절의 움직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상우님은 지금도 매일 자신의 무릎 상태를 점검하고 계세요. 자가진단 덕분에 큰 병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릎 건강 체크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가진단은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를 통해 받아야 하지만 평소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무릎을 완전히 굽혔다 폈다 하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릎에서 나는 소리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거나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다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동작을 할 때 나는지, 하루 중 언제 심한지 등을 메모해 두면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거울을 보며 무릎 모양도 확인해 보세요. 양쪽 무릎의 크기나 모양의 차이가 있는지, 부종이나 변색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진을 찍어두면 변화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평소보다 힘들어졌거나 특정 방향으로 오르내릴 때 아프다면 무릎 상태에 변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허벅지 둘레 측정도 도움이 됩니다. 줄자로 허벅지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둘레를 재보세요. 양쪽 차이가 2cm 이상 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든다면 근육 약화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혹시 문제가 있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살펴보세요.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무릎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무릎 모양을 확인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움직임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건강한 무릎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10,000보씩 걷는다며 안심하십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무릎을 지탱하는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 연골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이게 반복되면 연골이 빨리 닳게 되죠.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서 연골을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근육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약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이는 관절액 순환을 방해해서 연골 영양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68세 박정희님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만보계로 확인해 보니 하루 평균 12,000보에서 15,000보를 걸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걸으면 무릎이 튼튼하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2년 전부터 무릎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은 후에만 무릎이 조금 뻣뻣한 느낌이었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평지 걷기는 괜찮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없어서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년 후에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아팠어요. 영화관에서 2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면 무릎이 잘 굽어지지 않아서 몇 걸음 걸어야 정상으로 돌아왔죠.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무릎 연골에 초기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정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걷는데 왜 무릎이 나빠졌을까 하면서 말이죠. 의사는 자세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허벅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의 힘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약했던 겁니다. 근력 측정 결과 정상 범위의 60% 수준밖에 안 됐어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강해지지 않습니다. 걷기는 이미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근력을 키우려면 별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라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박정희님은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었죠.
2주 정도 지나니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스쿼트 운동을 추가했어요. 처음에는 열개도 힘들었지만 점차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 오르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발판을 이용해서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은 실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과 비슷해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힘이 생겼어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무릎이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허벅지 근육량이 20% 증가했고 무릎 관절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연골 손상의 진행도 멈춘 상태였죠. 1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님은 기존의 걷기 운동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계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30분 걷기 후 20분 근력 운동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1시간 걷기만 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는 패턴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무릎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허벅지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올라가죠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걷기는 기본이고 거기에 근력 운동을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무릎을 지지하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수예요.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무릎이 펴지도록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는 거예요. 한쪽에 10번씩 양쪽 다 하면 됩니다. 벽 스쿼트도 좋은 운동이에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렸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 운동도 실용적입니다. 낮은 발판이나 계단 한 칸을 이용해서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운동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자로 허벅지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둘레를 재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3개월 후를 비교해보면 근육 성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느낌도 좋은 지표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단 오르기가 점점 쉬워지고 내려올 때도 무릎이 안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성입니다. 근력 운동은 하루 이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걷기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걷고 난 뒤 10분은 허벅지를 챙긴다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몇 달 후에는 무릎이 훨씬 튼튼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절 건강은 무릎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목, 허리, 무릎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연관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만 아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허리나 목의 문제가 무릎 통증의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허리가 구부정하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는 다리 길이의 차이를 만들어서 무릎에 고르지 않은 압력을 가합니다.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앞으로 나오면 어깨가 둥글게 말리고 등이 구부정해지며 결국 허리와 무릎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세 문제들이 근육 불균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뒤쪽 근육은 약해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74세 오명자님의 경우입니다. 그분은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책상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60대부터 목과 어깨가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사지나 찜질로 해결하려 했어요.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죠. 65세경부터는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오래 앉아 있어도 뻣뻣했어요. 70세가 되자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팔걸이를 잡고 일어나야 했고 계단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검사 결과 목, 허리, 무릎 모든 곳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전신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의사는 이 상태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했지만 오명자님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결국 지금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서 요양원에 계시는 상태입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피하기 어려워요. 반면 72세 한도윤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분도 젊었을 때는 운동과 거리가 먼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60세에 건강검진에서 척추 문제를 발견한 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했죠. 특히 천사 날개 운동이라고 불리는 어깨뼈 모으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코어 운동을 추가했어요.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 엎드려서 하는 등 근육 운동 등을 통해 몸의 중심을 잡는 근육을 강화했죠. 1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전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3회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주 2회는 수영을 했어요. 나이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했죠. 5년이 지난 지금 한도윤님의 신체 능력은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체력이 좋고 계단 오르기는 물론 등산도 즐기고 계세요. 가장 놀라운 건 골밀도와 근육량이 또래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점입니다. 의사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90세까지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어요.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입니다. 오명자님은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반면 한도윤님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했죠. 이런 차이가 10년, 20년 누적되면 노후의 삶의 질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한 분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다른 한 분은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계세요. 운동은 사치가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인프라입니다. 집이나 자동차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투자해야 해요.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노후의 격차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목과 어깨를 위해서는 천사 날개 운동이 좋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어깨뼈를 모으는 동작을 반복하면 굽은 어깨를 펴고 목 자세를 개선할 수 있어요. 허리를 위해서는 코어 운동이 필수입니다. 플랭크나 데드버그 같은 운동으로 복부와 등 근육을 균형 있게 강화해야 해요. 허리 젖히기 운동도 굽은 허리를 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운동이 좋고요. 전체적으로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첫 달은 스트레칭만, 둘째 달부터는 간단한 근력 운동 추가, 셋째 달부터는 유산소 운동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혹시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은 자라고 골밀도는 증가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천사 날개 운동 10분, 저녁에는 허리 젖히기와 20분 걷기, 이 정도만 실천해도 훗날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연골을 적당히 움직이며 근육을 기르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고 바른 자세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걷기에 근력 운동을 더한 균형 잡힌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무엇보다 목, 허리, 무릎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게 걸으며 원하는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쓸 돈을 운동에 투자하고 아픈 것을 참는 시간을 건강을 챙기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건강한 관절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 지켜가요. 감사합니다.